아이기스는 초파와 카타쿠리를 바라보며 저 사슴 실력이 있는 의사인가? 변수가 될 수도 있겠군 이라고 생각한 뒤 우선 초파를 제거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아이기스는 곧바로 사람 열매 모델 카오스의 능력을 사용하여 공중에서 수많은 근위병들을 소환해냈고 근위병들은 일제히 초파를 향해 달려듭니다. 그리고 쌍디는 당황하는 표정을 지으며 저 녀석 근위병을 소환하는 능력을 지녔나? 성지 마리조아를 포함한 일대에 근위병들이 비정상적으로 많았던 이유가 있었군 이라고 소리치며 성지 마리조아 근처에 근위병들이 무한히 등장한 것은 아이기스가 근위병을 소환하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임을 깨닫습니다. 아이기스가 소환한 근위병들을 보며 초파를 걱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초파에게로 날아가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워큐리가 사람 열매 모델 사탄의 능력을 사용하여 쌍디의 전신을 구속시키는데 성공했고 쌍디는 충격을 입으며 그대로 땅에 처박혀버립니다. 그리고 초파는 곧바로 럼블볼을 활용하여 전투 모드에 돌입하며 자신에게 다가오는 근위병들을 막아서려 합니다. 하지만 초파의 실력으론 무수히 많은 근위병을 막아서기란 무리였고 초파는 순식간에 근위병들에게 둘러싸이며 위기에 처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카타쿠리가 근위병들을 막아섰고 자신의 주먹에 폐양색 패기를 휘감은 뒤 순식간에 근위병 수십 명을 날려버렸고 의사가 싸우는 건 멋없다 사슴 내 뒤에 바짝 붙어라 라고 말했고 초파는 사슴이 아니라 술록인데 라고 중얼거린 뒤 곧바로 카타쿠리의 뒤에 바짝 달라붙습니다. 그리고 카타쿠리는 무한히 쏟아지는 근위병을 바라보며 밀짚모자 일당이 승리할 때까지 버틴다. 그것이 마마를 위한 길이라고 말하며 각오를 다집니다. 샹크스는 토트무지카와 격돌한 이후 잠시 누워 휴식을 취하고 있었고 지니샤, 테이톤, 포세이돈 등 비상식적인 생명체들을 바라보며 많이도 몰려왔군 이라고 말했고 벤베크맨은 담배를 피며 이 세상의 종말을 바라보는 느낌이야. 샹크스, 루피가 이겨낼 수 있을까? 라고 말했고 샹크스는 물론 다른 남자도 아니고 루피잖냐 기적을 쓰는 남자라고 라고 말하면 미소를 지었고 자신이 루피를 구해주었던 시절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샹크스가 휴식을 취하던 와중 혼고우가 호들갑을 떨며 샹크스에게 달려왔고 혼고우는 밀짚모자 일당의 선의가 준 약이다. 내가 하나를 먹어봤는데 약효가 굉장해. 전신의 부상을 치유하고 체력을 회복시키는 약이라고 라고 말하며 샹크스에게 알약 하나를 건넸고 샹크스는 고민도 하지 않고 알약을 집어삼킵니다. 그리고 혼고우는 당황하며 부작용에 대해 말 못했다. 복용과 동시에 전신에 고통이 밀려온다는데 라고 소리쳤고 벤베크맨은 이 멍청아 그걸 먹고 말하면 어떡하냐 라고 말하며 혼고우에게 딱밥을 먹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샹크스가 기운을 차리며 일어났고 샹크스는 웃음을 지으며 응 아무렇지 않은데 라고 말했고 혼고우는 그럼 나만 몸이 아팠던 건가? 입었던 부상에 비례해 고통이 밀려온다고 했는데 라고 중얼거리며 조금은 이상한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고통이 밀려왔지만 내색조차 하지 않고 고통을 참아낸 것이었고 샹크스는 먼 발치를 바라보며 무언가 예감이 좋지 않아. 루피 감당할 수 없는 폭풍을 만난 것은 아닌지 걱정이군.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도망쳐야 할 때가 있는 법. 만약 패배한다고 할지언정 네 목숨은 주지 않아 라고 말하며 무너진 성지 마리조아를 보며 조금은 좋지 않은 예감이 든다고 말합니다. 이무는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되기 직전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퀘이사와 겐타이의 기운을 살폈고 먼저 겐타이에게 연락이 닿게 됩니다. 그리고 이무는 곧바로 겐타이 움직일 힘이 남았다면 곧바로 이곳으로 지원을 와라. 네 녀석이 상대할 녀석은 밀짚모자의 자칭 라이벌들 거슬리는 녀석들이니 조속히 처리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말했고 겐타이는 루피와의 대결에서 패배한 이후였기에 전신에 부상을 입은 상태였지만 시간이 꽤나 흐르며 다시 정신을 차렸고 알겠습니다 이무님 이라고 말한 뒤 곧바로 PP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자신의 몸을 피로 변환시켜 순식간에 로우와 키드에게로 향합니다. 한편 퀘이사는 계속하여 연락이 닿지 않았고 이무는 조금은 짜증이 난 듯한 모습을 보이며 퀘이사 설마 죽어버린 건가? 아니 그놈이 그렇게 쉽게 죽을 리가 없다. 밀짚모자의 성격상 확인 사살을 했을 리도 없고 어디로 사라진 거지? 설마 이 틈을 타 어리석은 판단을 한 건 아니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무가 겐타이와 케이사를 호출하려 하며 잠시 빈틈을 허용하게 되었고 루피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고무고무 던 게틀링건을 사용하여 이무의 앞면에 무수히 많은 펀치를 집어넣었고 이무는 충격을 입으며 뒤로 밀려납니다. 하지만 이무는 유효타를 허용하지 않았고 루피에게
소용없다 밀짚모자, 네 녀석이 아무리 대단하다고 한들 병력의 차이는 극복할 수 없을 터 라고 말하며 오로성과 퀘이사, 겐타이가 빠르게 합류하면 세력전에서 자신들이 이길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오로성, 퀘이사, 겐타이의 강함을 누구보다 잘 알았으며 이들 개개인이 상황을 능가하는 강자임을 알았기에 조금은 걱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젠장 귀찮은 녀석들이 잔뜩 있잖아 라고 소리칩니다. 한편 겐타이는 매우 빠른 속도로 키드와 로우의 앞에 나타나 키드와 로우를 가로막았고 이누가미의 형태로 변한 갈링을 보며 뭐지 저 괴물은? 혁명군의 수장 몽키 D 드래곤과 대치 중인 것을 보면 세계 정부의 전력임은 분명한데 라고 생각하며 차마 갈링이 새로운 오로성인지는 상상도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겐타이는 모두의 앞에서 모습을 드러낸 이물을 보며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감을 파악하며 곧바로 키드와 로우를 상대하고자 하였고 겐타이는 성지 마리조아가 무너져 내린 탓에 이곳까지 빠르게 올 수 있었군. 이런 걸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하나. 키드와 로우, 하계에서 꽤나 이름을 떨쳤던 놈들. 하지만 해적왕의 앞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애송이들일 뿐이다. 라고 말하며 결의를 다집니다. 겐타이가 로우 키드의 앞에 모습을 드러낸 이후 갈링은 잠시 인간의 형태로 돌아왔고 갈링은 잠시 스쳐간 겐타이를 잊어버렸기에 세계징병을 통해 징병된 강자 중 하나라고 생각하며 이 녀석 느껴지는 기운은 상당하다만 유스타스 키드와 트라팔칼로우를 동시에 상대하는 것은 불가능할 터 최대한 버티며 상황을 살피도록 이라고 명령했고 겐타이는 그제서야 이누가미의 정체가 갈링임을 깨달았고 겐타이는 대외적으로 알려져 있는 갈링을 잘 알았기에 신의 기사단 총사령관 피거랜드 갈링 네 녀석이 내게 명령을 내릴 입장은 아니네. 그리고 내가 고작 저 둘을 상대하지 못할 거라고. 내가 과거 해적왕이라고 불렸던 남자라고 해도 말인가. 라고 말하며 자신감을 드러냈고 곧바로 엄청난 폐왕색 패기를 뿜어냅니다. 그리고 겐타이의 폐왕색 패기는 샹크스는 물론 로저마저 능가하였기에 키드와 로우는 식은땀을 흘리며 당황하였고 로우는 해적왕은 밀짚모자와 골드로저밖에 없었을 텐데 라고 말했고 키드는 저 녀석 분명 헛새를 떠는 것이다 라고 소리치나 겐타이의 폐왕색 패기만큼은 거짓이 아니었기에 호승심이 강한 키드조차 겐타이에게 섣불리 다가가지 못합니다. 갈링은 겐타이가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님을 눈치챈 뒤 로저 이전 해적왕 그래 이전 신의 기사단 총사령관인 그분께서 분명 과거에도 해적왕은 존재했었다고 말해주셨다. 하지만 그에 관한 모든 기록은 말소되었을 텐데 라고 말하며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고 겐타이는 피거랜드 갈링 혁명군의 톱은 너에게 맡기지 라고 말하며 아직 겐타이는 갈링이 오로성이 되었는지는 몰랐기에 신의 기사단 총사령관 정도는 은근슬쩍 무시하는 모습을 보이며 갈링에게 명령을 내렸고 갈링은 이무가 공식적으로 자신을 오로성으로 임명한 것은 아니었기에 조금은 언짢았지만 우선은 겐타이의 말에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겐타이는 곧바로 키드와 로우를 동시에 상대할 준비를 마치며 해적 세계의 후배들이여 부디 이 몸을 실망시키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라고 말했고 로우는 긴장해라 뾰족머리 저 남자는 오로성에 준하는 힘을 가졌다 라고 말했고 키드는 오로성이건 육로성이건 이제는 안 진다 지는 건 지긋지긋하다고 라고 말하며 전투태세를 갖춥니다. 겐타이는 키드 로우와 매치업이 잡힌 뒤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키드 로우의 전력을 가늠해보았고 이들 개개인의 실력은 자신에게 확실히 미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키드 로우는 이무와의 대결 직후였기에 몸에 부상이 누적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다만 겐타이 또한 루피와의 대결 직후였기에 부상이 심각한 상태였고 겐타이는 빠르게 승부를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그리고 겐타이는 곧바로 키드에게 접근한 뒤 피차 통성명을 나눌 사이는 아닌 것 같고 후배님들 미안하게 됐지만 이곳이 무덤이 될 것 같네 라고 말한 뒤 PP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순식간에 거대한 피구덩이를 파내어 키드를 잠식시키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로우는 샴블즈를 사용하여 순식간에 키드를 공중으로 이동시킨 뒤 겐타이에게 접근하여 겐타이의 복부를 찔러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겐타이는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자신의 복부를 피로 변환시켜 미리 비워둔 뒤 로우의 공격을 완벽하게 피해내는 데 성공하였고 곧바로 혈권 타천을 사용하여 로우의 안면을 강타하였고 로우는 단 한 방만에 정신을 잃으며 쓰러집니다.
그리고 키드는 당황하며 어이 농담이지 오로성을 상대로도 꽤나 선전했던 놈이 라고 소리쳤고, 겐타이는 빨간머리 이젠 이놈만 남았군. 네 친구는 생각보다 기대 이하였어 라고 말한 뒤 자신의 팔 하나를 피로 완전히 변환시킨 뒤 키드를 향해 서서히 다가옵니다. 그리고 키드는 곧바로 댐드 펑크를 준비하며 좋다, 네 녀석은 내가 직접 처치한다. 부딪혀 보자고 해적왕 이라고 소리칩니다. 로우는 겐타이에게 공격을 허용한 이후 곧바로 정신을 잃었지만, 로우는 쓰러지기 직전 본능적으로 수술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뇌에 자극을 가하며 자신이 쓰러지더라도 온 힘을 끌어모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놓았고, 로우는 잠시 후 정신을 차리며 일어납니다. 그리고 로우는 온몸이 저려오는 건 대략 10초 정도 블랙아웃 상태가 온 건가, 1대1 대결이었다면 난감하게 될 뻔했군. 하지만 기절을 하며 방심을 어느 정도 유도한 것도 사실. 저 녀석이 뾰족머리에게 온 신경을 쏟는 순간 이 대결의 키포인트가 될 일격을 준비한다 라고 말합니다. 한편 키드는 댐드 펑크를 사용하여 겐타이를 막아설 준비를 마쳤고, 곧바로 겐타이를 향해 댐드 펑크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겐타이는 매우 빠른 속도로 움직이며 공격력은 훌륭하다만 기동성이 떨어지는 공격이로군. 그런 공격을 맞아줄 멍청이는 없다고 라고 말한 뒤 곧바로 블러드 스케일을 사용하여 피를 용의 비늘처럼 응집시켜 단번에 키드의 기계팔을 베어버리는데 성공하였고, 키드의 댐드 펑크는 공중에서 폭발합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키드는 미소를 짓고 있었고, 겐타이는 자신이 키드의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겐타이는 애송이들이 제법 귀엽게 날뛰는구나 라고 말하며 곧바로 뒤돌아 로우의 공격을 막아설 준비를 하지만 이미 늦었고, 로우는 순식간에 겐타이에게 밀착하여 뇌의 타격과 혼란을 주는 기술인 뇌파형변을 사용하여 겐타이를 공격하였고, 겐타이는 치명상을 입으며 땅에 처박힙니다. 하지만 로우와 키드는 이것이 끝이 아님을 잘 알았기에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고, 로우는 이제 이런 얄팍한 수는 통하지 않을 거다. 긴장해라 뾰족머리. 그때와 같은 최후를 맞이하고 싶지 않다면 말이야 라고 말하며 마스와의 대결을 떠올립니다. 루피와 이무의 대결이 고조되며 성지 마리조아가 붕괴되었고, 레드라인 또한 붕괴될 위기에 처합니다. 그리고 레드라인 전체에 해방의 드럼이 울려 퍼졌고, 잦은 폐왕색 패기의 충돌로 하늘이 갈라지며 구름이 작은 민가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고, 그 민가에 쓰러져 있던 어떠한 존재가 깨어납니다. 그리고 그 존재는 눈을 뜨며 해방의 드럼이 울려 퍼지며 마침내 종족의 복수를 할 시간이 온다. 조이보이 미안하게 되었다. 너를 돕지 못했기에 우리 종족은 멸종을 맞이했고 4명도 채 되지 않는 생존자만이 여명의 시간을 기다릴 뿐 이라고 중얼거립니다. 그리고 그 인물은 검은 날개, 갈색 피부, 흰 머리 등의 불꽃을 가진 것으로 밝혀집니다. 즉 그 인물은 루나리아족이며 외형이 킹과 굉장히 유사하나 얼굴이 조금 더 날카로우며 눈이 파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인물의 이름은 레오폴드로 킹의 먼 조상이며, 레오폴드는 수술 열매 능력자에게 불로 수술을 받으며 900년 이상 살아있을 수 있었으며, 모종의 이유로 오랜 기간 잠들었지만 루피의 해방의 드럼을 듣고 다시 깨어나는데 성공합니다. 세턴이 디치에게 패배하며 오로성 즉위를 박탈당하며 갈링이 새로운 오로성으로 즉위하였고, 갈링은 오로성이 됨과 동시에 이무의 권능을 부여받으며 이누가미의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누가미의 능력은 악마의 열매의 개념과는 달랐기에 원래 비능력자였던 갈링은 엄밀히 따지면 악마의 열매 능력자가 된 것은 아니었고, 헤르석과 물에도 영향을 받지 않으며 이누가미의 능력만을 부여받은 상태가 됩니다. 갈링은 이누가미의 능력을 부여받은 뒤 이누가미의 형태로 전투를 치르며 더욱 강해진 것은 물론이며 특히나 회복력이 크게 증가하였기에 이전보다 전투력이 더 증가하였고, 이미 사왕과 비교하여도 전혀 밀리지 않았던 갈링은 이누가미의 능력을 부여받은 뒤 드래곤조차 압도하는 강자가 되었고, 갈링은 이누가미의 형태로 변하여 순식간에 드래곤을 몰아붙입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퀘이사와의 대결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상태였기에 더욱 강해진 갈링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며 멀리 날아가 버립니다. 하지만 드래곤 역시 만만치 않은 인물이었기에 침착한 모습을 보이며, 분명 파괴력과 저돌적인 움직임은 내 수준을 아득히 상회한다. 하지만 기동성이 떨어지며 결정적인 한방이 부족하군. 판을 뒤집을 묘수를 단 한 번만 펼칠 수 있다면 저 괴물을 쓰러뜨릴 기회가 올 터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갈링은 드래곤의 표정을 보며
헛된 희망을 품고 있군. 몽키 디 드래곤. 그분께 권능을 부여받기 이전부터 니놈과 나의 실력은 백중세였다. 헌데 신의 선택을 받은 나를 니 녀석이 어떻게 꺾겠다는 거냐? 라고 말한 뒤 배양색 패기와 불꽃을 동시에 방출시키며 드래곤을 공격하였고, 드래곤은 곧바로 공중으로 튀어오른 뒤 하늘하늘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강력한 폭풍우를 일으키며 순식간에 갈링의 불꽃을 진화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채를 사용하여 순식간에 갈링에게 접근한 뒤 자신의 주먹에 배양색 패기와 문양색 패기를 휘감은 뒤 자신의 아버지 거프의 기술인 갤럭시 임팩트를 계승한 기술인 유니버스 임팩트를 사용하여 갈링의 안면을 강타했고, 갈링은 얼굴에 반절이 날아가는 치명상을 입으며 멀리 날아갑니다. 하지만 갈링은 불꽃과 함께 자신의 얼굴에 상처를 재생하며 해군 영웅 거프 역시 그의 아들이라는 건가? 미도리류 드래곤, 아니 반영용 아쉽게 되었구나. 세계 정부를 등지다니 고작 인간 사냥 따위가 뭐라고. 해적왕 로즈의 꼬드김에 넘어가 세계 최악의 범죄자가 된 것이냐 라고 소리치며 과거 드래곤이 해군이었던 시절을 회상하며 드래곤 정도 되는 인재가 해군을 탈퇴한 것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합니다. 갈링이 드래곤이 배신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자 드래곤은 미소를 지으며 그곳에서 로저를 만난 것은 행운이었다. 잘못 나아가던 나를 바로 잡아주었으니 말이야. 절대로 멈출 수 없는 것들이 있다. 계승되는 의지, 사람의 꿈, 시대의 일렁임, 인간이 자유의 답을 찾는 한 그것들은 절대로 멈추지 않는다. 조이 보이는 원피스를 남겼으며 로저는 대적 시대를 열었다. 밀지모자 루피는 마침내 인간이 찾는 자유의 답에 마침표를 찍으려 한다. 세계정부, 너희들은 폭주하는 이 시대를 막을 수 없다. 그럴 땐 욕망으로부터 시작된 타락한 권력 역시 역사 속으로 비참하게 사라질 뿐 이라고 말하였고, 그 순간 드래곤의 분위기가 변했고 드래곤은 이전보다 더 강력한 배양색 패기를 발현합니다. 그리고 갈링은 피부가 타들어가는 느낌을 받으며 몽키 디 드래곤, 제아비를 넘어선 건가? 하지만 그 정도로는 의미 없어. 신에게 대항하는 쓰레기는 살아있을 가치가 없다 라고 말한 뒤 순식간에 드래곤을 향해 돌격하였고, 이노가미의 능력을 사용하여 저주받은 견혼을 사용하였고, 주변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기 시작하며 이내 거대한 개의 형상의 저주받은 원원의 응집체가 등장하였고, 드래곤은 순간 죽음의 공포를 느끼며 심장을 부여잡습니다. 하지만 드래곤은 혀를 깨물며 정신을 다잡은 뒤 제자 하맹어천을 사용하여 갈링이 서안해낸 거대한 개의 형상의 저주받은 원원의 응집체를 공격하였고, 엄청난 폭발과 동시에 거대한 개의 형상의 저주받은 원원의 응집체가 파괴됩니다. 하지만 거대한 개의 형상의 저주받은 원원의 응집체가 파괴됨과 동시에 작은 개 형상의 원원들 수천 마리가 순식간에 드래곤을 덮쳤고, 드래곤은 하늘 열매 능력을 사용하여 번개를 내려치며 작은 개 형상의 원원들을 막아섭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인간형으로 돌아온 갈링이 순식간에 드래곤에게 접근하였고, 갈링은 확실히 아직은 이 모습이 더 익숙하군 이라고 말한 뒤 자신의 검 크레센테 소드를 뽑아든 뒤 패왕 천하월식을 사용하여 순식간에 드래곤을 베어버리는 데 성공하였고, 드래곤은 충격을 입으며 멀리 날아갑니다. 또한 복부 쪽에 깊은 상처가 남게 되며 드래곤의 몸에서는 피가 흘러넘쳤고, 드래곤은 치명상을 입으며 쓰러진 채 숨을 헐떡입니다. 갈링은 드래곤을 한 차례 리타이어 시킨 뒤 천천히 드래곤에게 다가오며 드래곤을 마무리 짓기 위하여 크레센테 소드의 배양색 패기를 휘감은 뒤 참격과 배양색 패기를 동시에 방출시키며 단숨에 드래곤의 숨통을 끊어내려 합니다. 하지만 드래곤은 곧바로 정신을 다잡은 뒤 채를 사용하여 갈링의 공격을 피해냈고, 다시 반격을 가하려는 순간 갈링은 이노가미의 능력을 활용하여 자신의 하반신만 이노가미의 모습으로 변환시킨 뒤 매우 빠른 속도로 드래곤에게 접근하여 달조차 베어버릴 만큼 가공할 만한 위력을 가진 원랴참을 사용하여 드래곤의 팔을 절단시키려 합니다. 하지만 드래곤은 찰나의 순간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잠시 후에 미래를 보았고, 갈링의 공격을 가까스로 피해낸 뒤 곧바로 자신의 주먹에 문양색 패기를 두른 뒤 갈링의 복부를 타격하여 갈링의 갈비뼈를 부숴버리는 데 성공합니다. 그렇게 얼핏 보면 드래곤이 갈링과의 공방에서 한 차례 승리한 것처럼 보였지만, 갈링은 곧바로 이무의 권능을 활용하여 상처를 회복시켰으며 부서진 뼈를 다시 붙이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드래곤은 초회복 능력을 가지진 못했기에 자잘한 상처들이 계속하여 쌓여갔고, 갈링은
포기해라의 송이. 신의 힘을 얻은 나를 상대로 니놈이 승리할 가능성은 없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드래곤은 세계정부와 척을 진 그 순간부터, 혁명군을 창설한 그 순간부터 목숨 따윈 언제든지 내놓을 수 있다고 마음먹었다. 나를 멈춰 세우려거든 나의 목숨을 취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했고, 드래곤은 폐왕색 패기를 발현합니다. 그리고 갈링은 표정을 구기며 꺾이지 않는 의지를 가진 자들은 항상 위험한 법이지. 몽키 디 드래곤, 꺾이지 않는 의지를 원천 삼아 강해지는 녀석. 미묘하지만 패기의 흐름이 바뀌었군. 그 짧은 순간 재능을 개화한 것인가 라고 생각하며 드래곤이 자신과의 대결을 통하여 성장의 감을 눈치챕니다. 그리고 드래곤 역시 자신의 성장을 느꼈지만 상대는 신의 권능을 부여받은 전 신의 기사단 총사령관 갈링이었기에 긴장을 늦추지 않으며 진정한 싸움은 이제 시작이다 라고 생각하며 결의를 다집니다. 루피와 이무, 드래곤과 갈링, 겐타이와 키드, 로우가 대치 중인 사이 쌍디는 아이기스와의 대결을 이어가기 위하여 곧바로 아이기스에게로 향하려 합니다. 그리고 아이기스는 쌍디를 바라보며 검은 다리 쌍디, 겨뤄본 바로 아직 내게는 미치지 못한다. 또한 부상을 입은 상태이니 워큐리 정도면 충분히 감당이 가능할 터. 하지만 롤로노와 조로는 다르다. 저 몸으로도 워큐리를 쓰러뜨릴 가능성이 농후해. 만약 롤로노와 조로가 자유롭게 움직인다면 위험할지도 모르겠군. 롤로노와 조로는 내가 직접 마무리 짓는다 라고 생각하며 자신이 조로를 맡으며 워큐리에게 쌍디를 맡겨두려 합니다. 그리고 아이기스는 사람 열매 모델 카오스의 능력을 사용하여 혼돈의 시간을 사용하여 순식간에 쌍디, 조로, 워큐리를 공허의 공간으로 이동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쌍디는 이 공간은 어디지? 라고 물었고, 조로는 시큰둥한 표정을 지으며 난 또 길이라도 잃은 줄 알았군. 분명 저 멧돼지는 그런 능력이 없을 텐데. 이무는 루피와 대치 중이고 라고 중얼거리며 의아함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워큐리도 당황을 감추지 못하며 나와 저 둘을 단번에 끌고 왔다는 것은 누군가의 패기가 최소 우리 셋과 대등하거나 그 이상이라는 건가? 라고 말했고, 그 순간 아이기스가 이들의 앞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아이기스는 귀빈들을 초대하게 되어 영광이군요. 패기의 저항이 강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만 확실히 부상 입은 몸으로는 무리였나 봅니다 라고 말했고, 쌍디는 어이 방패자식아, 나랑 못다한 승부를 봐야지.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동료들이 휘말릴까봐 힘 조절을 할 필요도 없는 이런 공간, 네 녀석을 쓰러뜨리긴 최적인 곳이군 이라고 말한 뒤 곧바로 마리드 잠브를 사용하여 전투태세를 갖춥니다. 하지만 아이기스는 검은다리 쌍디, 네 상대는 내가 아니다. 오로송 워큐리, 네 녀석이 검은다리를 쓰러뜨려라 라고 명령하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며 누구에게나 존댓말을 사용하던 아이기스는 반말을 사용함은 물론 오로송에게도 명령을 내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워큐리는 이런 건방진 네 녀석 세계정부 측의 인물이면 확실한데 그분도 아닌 니놈이 오로송에게 명령을 내리는 거냐 라고 소리쳤고, 아이기스는 토프먼 왕국의 왕 토프먼 워큐리, 난 이놈이 이무님과 함께 세계정부를 설립하기 그 오래전부터 이무님과 함께 네로나 가문의 번영을 위해 살아온 전사다. 혼란스러울 수 있겠다만 영리한 녀석이니 분위기 파악은 끝냈겠지. 지금은 내 명령에 따라라 라고 말한 뒤 곧바로 조로를 향해 다가갔고, 워큐리는 아이기스에게서 느껴지는 패기와 기운이 자신보다 강했으며 이전부터 이무와 대면하며 자신들에게 이무의 명령을 전하는 근위병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빠르게 분위기 파악을 마친 뒤 자신이 쌍디를 상대하기로 결정한 뒤 사람 열매 모델 사탄의 능력을 사용하여 사탄의 형태로 변합니다. 그리고 쌍디는 여전히 아이기스를 상대하려 했지만 워큐리가 사탄의 저주를 사용하여 쌍디를 구속하였고, 쌍디와 워큐리, 조로와 아이기스의 대결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쌍디와 워큐리의 대결이 시작된 이후 조로는 곧바로 칼을 뽑아드나 조로는 루피와 대결을 펼치며 심각한 부상을 입었기에 사실상 움직이는 것조차 버거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이기스는 조로의 왼쪽 주머니를 유심히 보며 분명 아까 초파라는 녀석이 난입했을 때 초파가 밀짚 모자뿐만 아니라 당신에게도 약을 건넸는데 다행히 제가 지켜본 바 당신과 밀짚 모자를 제외한다면 그 누구도 사슴의 약을 받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며 조로 역시 루피와 마찬가지로 체력을 순식간에 회복시키는 만병통치약 EOE를 받았고, 조로가 받은 EOE는 조로의 체질에 맞춘 EOE 11이었습니다.
그리고 조로는 눈치챈 건가, 근위병 따위는 약 없이도 잡을 수 있으니 걱정 마라. 네 놈을 상대로 이 약을 먹을 리는 없으니 라고 말하며 자신감을 드러낸 뒤 순식간에 아이기스에 접근하였고, 조로는 루피와의 대결에서 패도의 경지에 올라섰기에 조로의 엠마에는 배양색 패기가 영구적으로 휘감겨 있었습니다. 조로는 화도 1문자와 도신류의 배양색 패기를 휘감은 뒤 순식간에 아이기스에게 접근하여 아이기스를 베어버리려 합니다. 그리고 아이기스는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조로의 공격 루트를 완벽히 읽어낸 뒤 자신의 방패 혼천 패무순을 사용하여 조로의 삼도류를 완벽하게 막아낸 뒤 자신의 검 혼천 패무도를 꺼내들며 배양색 패기와 참격을 동시에 방출시키며 조로를 땅에 처박아 버리는데 성공했고, 조로는 피를 토해내며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아이기스는 패도의 경지에 올라선 최초의 검사로군요. 도신 류마조차 그 경지에는 도달하지 못했는데 하지만 그 몸으로 제게 덤비는 건 만용입니다 라고 말하며 조로를 마무리 짓기 위해 조로에게 다가옵니다. 조로는 아이기스와 한압을 주고받은 뒤 아이기스의 실력이 자신의 상상 이상임을 파악한 뒤 루피와의 대결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몸으로는 상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며 곧바로 초파가 준 약을 꺼내들어 먹습니다. 그리고 순간 조로의 온몸에는 극심한 고통이 가해졌고, 조로는 순식간에 피가 흥건해지며 옷이 찢어지는 고통을 맛봅니다. 하지만 조로는 일말의 신음조차 뱉지 않았고 검을 진 채 하늘을 응시하고 있었고, 아이기스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말입니다 라고 말했고, 조로는 아무 일도 없었다 라고 말한 뒤 순식간에 이오이 11의 약효로 인하여 체력이 모두 회복됩니다. 또한 상처도 말끔히 회복되었고, 조로는 푹 자다 일어난 기분이군. 어이 재수없는 갑옷 자식아, 각오해라 라고 말한 뒤 감겨진 자신의 왼쪽 눈을 뜨며 폐양색 패기를 발현하였고, 조로의 폐양색 패기가 매우 강력했기에 아이기스는 조금씩 뒤로 밀려나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그리고 아이기스는 곤란하군 사슴 녀석, 수술 열매에 불로 수술에 비할 바는 아니다만 엄청난 약을 만들어냈어. 그야말로 만병통치약이라 불릴만하군 이라고 말하며 초파가 만들어낸 약의 효능만큼은 인정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조로는 아이기스와의 대결을 이어나가기 위하여 다시 한번 자신의 검 세자루에 폐양색 패기와 무장색 패기를 극대화하였고, 조로는 순식간에 아이기스에게 접근하여 일합 참사를 사용하여 아이기스의 다리를 베어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아이기스는 사람 열매 모델 카오스의 능력을 사용하였고, 아이기스의 모습은 아무런 실체가 보이지 않았지만 흐릿하게 푸르게 빛나는 눈만이 보이는 거인의 형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기스는 곧바로 혼돈의 서약을 사용하였고, 하늘에서 무수히 많은 황금빛 운석이 떨어지기 시작하였고, 조로조차 조금은 놀라는 모습을 보이며 이 녀석 단순히 오로성 정도로 치부할 남자가 아니군. 적어도 이 정도의 권능은 이무 그 녀석이 떠오를 정도다 라고 말한 뒤 자신에게로 떨어지는 황금빛 운석을 베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이기스는 황금빛 운석 중 하나로 위장하여 조로에게 손쉽게 접근하는데 성공하였고, 곧바로 자신의 방패 혼천 패무순을 사용하여 조로의 안면을 강타하는데 성공하였고, 조로는 충격을 입으며 멀리 날아갑니다. 하지만 조로는 찰나의 순간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아이기스의 공격의 위력을 최소화시키는데 성공하였고, 곧바로 아이기스에게 접근하여 삼도류 오이 신사를 사용하여 아이기스의 팔을 베어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아이기스는 자신의 검 혼천 패무도를 꺼내든 뒤 태고의 검식을 사용하여 조로의 삼도류 오이 신사를 막아냈고, 조로와 아이기스의 참격이 충돌하며 아이기스가 만들어낸 가상세계에도 큰 영향을 끼치며 주변의 모든 것들이 파괴되어 버리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그리고 아이기스는 곤란하다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롤로노와 조로, 내 예상을 아득히 뛰어넘는 강자로군. 빨리 결착을 짓지 않으면 이 세계가 무너지겠어 라고 중얼거립니다. 아이기스와 조로는 격렬한 전투를 이어갔고, 아이기스와 조로의 패기는 거의 대등했으며, 조로는 검수를 위주로, 아이기스는 능력을 위주로 변수를 창출하며 서로를 압박해갑니다. 그리고 아이기스는 점점 전투력이 상승해가는 모습을 보였고, 조로는
니놈 900년은 더 산 늙은 구렁이 같은데 그 나이를 먹고도 성장할 여지가 남은 건가? 라고 물었고 아이기스는 3000년 전 태고의 전쟁에서 승리한 뒤 저는 그 싸움의 여파로 크나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하여 약 3000년간 휴식을 취하며 육신의 부상을 치유하기 위하여 정체를 숨긴 채 이무님을 보필하였고 그간 굳이 제가 나설 만큼의 적은 없었기에 전 몸이 굳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검은다리 쌍디 롤로노와 조로 당신들과 싸우며 점점 제 몸도 과거의 기억을 되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한 뒤 자신의 검 혼천 패무도를 사용하여 조로를 베어버렸고 단번에 조로의 목을 베어버리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목이 떨어져 나간 자신의 몸통을 보게 되었고 순간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며 일격에 베었다고 기척을 느끼지조차 못했는데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내 조로는 이 상황이 환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간파한 뒤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아이기스의 능력에 저항하였고 곧바로 삼도류 절명천파를 사용하여 아이기스를 베어버리려 하였고 삼도류 절명천파의 위력은 하늘을 깨트려버릴 만큼 강했기에 아이기스는 자신의 방패 혼천패무순을 꺼내든 뒤 혼천패무순을 수천 배의 크기로 만들어 그야말로 무적과 같은 방어를 선보이는 기술인 거패지왕을 사용하였고 거인족보다 훨씬 거대한 황제의 형상이 나타났고 동시에 아이기스의 혼천패무순이 수천 배로 커졌으며 거대한 황제의 형상은 수천 배 크기로 커진 아이기스의 방패 혼천패무순을 쥔 채 조로의 공격을 막아서는 모습을 보입니다. 아이기스가 거패지왕을 사용한 뒤 조로는 모든 것을 막아내는 방패라는 건가? 하지만 이 세상에 내가 베이지 못할 것은 없다 라고 소리쳤고 조로의 삼도류 절명청파와 아이기스의 거패지왕이 충돌합니다. 그리고 조로의 공격조차 아이기스의 방어를 뚫어내지 못한 듯 싶었지만 그 순간 조로의 도신류가 엄청난 폭발을 일으켰고 조로의 생명에 위협이 가할 만큼 엄청난 양의 패기를 흡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전신이 피로 물들며 도신류가 패기를 흡수하는 동안 정신을 잃지 않고 버텨냈고 잠시 후 조로의 도신류 역시 영구적으로 폐양색 패기가 휘감긴 영구패도로 변화하게 되었고 순식간에 조로의 폐양색 패기가 강해지며 아이기스의 거패지왕마저 뚫어내는 데 성공하였고 아이기스가 만들어낸 거대한 황제의 형상은 사라졌고 아이기스의 방패 혼천패무순도 다시 원래 크기로 돌아오며 아이기스는 조로의 삼도류 절명천파를 막아내지 못했고 아이기스의 전신이 피로 물들며 아이기스는 멀리 날아갑니다. 그리고 아이기스는 곧바로 자신의 생명력을 담보로 상처를 순식간에 회복하며 가까스로 정신을 잃지 않으며 전장으로 복귀하였고 롤로노와 조로 두 개의 검을 영구패도로 만들어내다니 어쩌면 세계 정부가 맞이한 최강이자 최악의 적은 몽키디 루피가 아니라 당신일지도 모르겠군요 라고 말하며 조로의 강함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고 조로 역시 체력이 꽤나 소진된 듯한 모습을 보이며 아직 진정한 삼도류를 완성하지 못했군. 네 녀석이 전투를 지속할 체력이 남은 걸 보니 말이야 라고 말한 뒤 자신의 검 화도일문자를 바라보았고 엔마와 도신류마저 영구패도가 되었지만 화도일문자만 아직 영구패도가 되지 못했기에 조로는 아직 자신이 완전히 완성된 상태는 아니라고 말하며 자아성찰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조로는 다시 한번 검 세자루에 폐양색 패기를 휘감으며 결착을 지을 준비를 마쳤고 아이기스는 어쩌면 이 대결이 나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겠군. 하지만 우리의 계획을 위해서 내가 여기서 쓰러질 순 없다.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 두지 않고 싸우면 곤란하겠군. 이라고 생각하며 조로와 대결을 재개할 준비를 마칩니다. 아이기스가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여 쌍디, 조로, 워큐리와 함께 공허의 세계로 이동하였고 루피는 이문을 바라보며 뭐야 조로와 쌍디가 어디로 사라진 거지? 라고 말했고 이문은 루피의 말에 대꾸를 하지 않으며 루피를 쓰러뜨리기 위해 사람 열매 모델 야훼의 능력을 사용하여 야훼의 형태로 변화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이문을 바라보며 니시시시 그래 어차피 조로랑 쌍디인데 아무 일 없겠지. 빗자루 녀석 너만 날려버리면 모든 게 끝나겠군. 이라고 말한 뒤 루피도 곧바로 사람 열매 모델 태양신 니카의 능력을 사용하여 거대알을 사용하여 이무와 비슷한 크기로 커졌고 루피와 이무는 곧바로 서로를 향해 주먹을 뻗었고 이무와 루피의 배양색 패기가 충돌합니다. 그리고 하늘이 갈라지는 것은 물론 바다조차 반으로 갈라져 버렸고
레드라인에는 마치 대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지각 전체가 흔들리는 모습이 연출되었고, 루피와 이무의 배양색 패기로 인하여 레드라인 근처에서 대결을 치르던 중장 이하의 해군들이 모조리 기절했으며 해적과 혁명군 대부분이 그대로 기절해버립니다. 또한 해일과 지진과 같은 충격파가 군함과 선박들을 덮치며 해군, 해적, 혁명군을 가리지 않고 근처에 있던 모든 이들이 정신을 잃은 채 수장될 위기에 처합니다. 그리고 키자루와 아카이누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몸이 굳어버렸고, 샹크스조차 경악하는 모습을 보이며 이대로 있다간 이곳에 있는 사람 99%가 바다에 수장되어 버린다 라고 말하며 빠르게 레드라인에서 대피해야 된다고 말하지만, 벤베크맨을 제외한 모든 빨간머리 해적단의 선원들이 기절했기에 현실적으로 샹크스 혼자 모든 이들을 옮길 수 없었고, 현재 레드라인에서 멀쩡히 움직일 수 있는 인물은 극소수였으며, 그 극소수조차 해일과 지진과 같은 충격파로부터 정신을 잃은 이들을 구해낼 방법은 없었습니다. 다만 다행히도 스모커가 뭉게뭉게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해군과 해적, 혁명군을 최대한 살려내려 했지만, 스모커의 능력만으로는 모든 해군과 해적, 혁명군을 살리기란 불가능했고, 스모커는 해군을 위주로 뭉게구름을 만들어 살려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절망하며 동료들의 죽음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그 순간 하늘에서 용 한 마리가 나타나 패기를 사용하여 지진과 같은 충격파를 멈춰세웠으며, 모래폭풍이 휘몰아치며 정신을 잃은 해적과 혁명군이 모조리 공중에 떠오릅니다. 또한 넓게 펴진 실이 공중에 뜬 해적과 혁명군을 모조리 캐치한 뒤 근처의 섬으로 옮겨버리는 데 성공했고, 샹크스는 저런 짓이 가능한 건 그들밖에 없는데 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해군 측 진영에선 순식간에 거대한 점토들이 생겨나며 군함이 침몰하는 것을 막아냈으며, 부처님의 형상을 한 무언가가 나타나 패기를 사용하여 지진과 같은 충격파를 막아섭니다. 그리고 잠시 후 거프가 레드라인의 중심에 나타났고, 해군, 해적, 지금은 싸우고 있을 때가 아니다. 모두 레드라인에서 벗어나라. 인간의 몸으론 감당할 수조차 없는 신들의 전쟁이 시작된다 라고 소리칩니다. 루피와 이무가 충돌하는 것만으로 레드라인이 붕괴되어 갔으며, 루피와 이무의 폐양색 패기로 인하여 거의 모든 이들이 기절해버립니다. 그리고 해군과 해적은 즉시 전투를 중단하며 곧바로 레드라인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했고, 레드라인에는 루피와 이무의 폐양색 패기를 버텨낼 수 있는 극소수의 강자만이 남게 됩니다. 그리고 이례적으로 루피, 조로, 쌍디를 제외한 밀짚모자 일당은 전원 레드라인에 집결했고, 그 누구 하나 정신을 잃지 않은 채 레드라인에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프랑키는 이봐, 모두 써니호에 탑승하라고, 고대병기 플루톤이 새롭게 탄생했다고 라고 소리쳤고, 나미는 제우스를 활용하여 징베를 제외한 모든 동료들을 데리고 써니호에 탑승합니다. 그리고 징베는 해왕류 포세이돈을 엄호하기 위하여 물에 둥둥 뜬 채 공중을 바라보며, 루피군, 이번 적은 쉽지가 않아 보이는군. 하지만 자네라면 언제나 그랬듯 답을 찾을 걸세 라고 말하며 루피를 신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나타난 카이도우는 우로로로로 확실히 감옥에서 썩는 것보단 바깥 세상이 낫군 이라고 소리쳤고, 빅맘은 맘마 밀짚모자는 어디갔지? 우리를 가둬버린 정부놈들은 내가 잡아야 되는데 말이야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잠시 후 미호크를 비롯한 크로스길드가 모습을 드러냈고, 미호크는 밀짚모자 일당을 바라보며 완전체가 모인 것은 저들 뿐인가? 개개인의 무력도 수준급이지만 결속력과 단합력만큼은 가히 세계 최고 수준이군. 진정한 의미의 최강 해적단이라고 볼 수 있겠어 라고 말합니다. 이무와 루피는 한 차례 합을 주고받은 뒤 2차전을 시작하였고, 이무는 확실히 체력을 회복한 뒤 기량이 상승하였다. 밀짚모자 루피, 조이보이를 확실히 뛰어넘었다는 거냐 라고 소리쳤고, 루피는 니시시시, 누군가의 그늘에 얽매이는 이 녀석은 결코 자유를 갈구하는 인간의 상대가 될 수 없다고 라고 말한 뒤 고무고무 솔라 디에티건을 사용하여 자신의 주먹을 매우 거대하게 만든 뒤 단숨에 이무를 내려 찍어버리려고 하였고, 이무는 소용없다 밀짚모자 라고 소리친 뒤 4개 원소 중 하나인 불의 힘을 활용하여 순식간에 루피의 전신을 불태워버렸고, 루피는 화상을 입으며 주춤합니다. 그리고 이무는 악마의 열매 능력자의 고질적인 약점 받아, 하지만 난 그조차 극복했다 라고 말한 뒤 4개 원소 중 하나인 물의 힘을 활용하여 순식간에 섬 하나를 통째로 수장시켜버릴 만큼
거대한 해일을 일으키며 루피를 그대로 집어삼켜버리려 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당황하는 표정을 지으며 젠장 바다를 쓰는 건 반칙이잖아 라고 말하며 순식간에 공중으로 튀어오르려 하나 바다가 루피를 덮쳐버렸고 루피는 전신에서 힘이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루피에게 빠른 속도로 접근하여 루피를 바다에 처박아 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루피의 몸에서 황금빛의 성스러운 기운이 흘러나오며 루피를 덮친 파도는 그대로 소멸되어 버렸고 이문은 설마 놈도 진정한 능력을 깨우친 건가? 악마의 열매를 이 세상에 남긴 이는 숲의 신, 하지만 예외적으로 사람 열매 모델 태양신 니카와 사람 열매 모델 야훼마는 각기 다른 신들이 남긴 악마의 열매이기에 바다의 신의 저주를 받지 않아 바다의 힘을 무효화시킬 수 있다. 물론 열매의 능력을 극한까지 활용했을 때 가능한 얘기, 밀짚모자 루피, 조이보이조차 다다르지 못한 경지에 다다랐다는 거냐 라고 생각하며 루피의 기량은 조이보이마저 확실히 능가한 상태라고 평가합니다. 루피는 기어 6를 활용하여 이무의 공격을 한 차례 막아선 뒤 곧바로 자신의 손을 쭉 뻗어 이무의 뒷목을 잡은 뒤 순식간에 이무에게 접근하였고 자신의 무릎에 배왕색 패기를 휘감은 뒤 이무의 안면에 니킥을 적중합니다. 그리고 이무는 충격을 입으며 어느 섬으로 떨어져 버렸고 루피는 이시시시 즐거워지는데 라고 소리쳤고 그 순간 해방의 드럼이 이전과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큰 소리로 레드라인 전역에 퍼지기 시작하였고 레드라인 깊은 바닷속에서 누군가가 깨어났고 그 인물은 니카 돌아왔는가 라고 중얼거립니다.